구독자 5,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살을 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 대신 거꾸로 식사법이 중요한 이유는 살찌는 원인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먹는 방법만 안다면, 또 잘 따르기만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체중 조절의 고통, 식욕 참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거꾸로 식사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첫 번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칼로리를 정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루 평균 섭취량인 2200kcal에서 10% 정도 적게 잡으면 일일 권장 섭취량으로 볼 수 있는데, 저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더 낮은 섭취량을 요구합니다. 만약 사무직이라면 몸무게 1kg당 25에서 30kcal 정도가 적정 칼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가급적 50% 이하로 유지하고 부족한 열량을 단백질 섭취로 채우고, 이러기 위해서는 매끼 한두 접시에 채소 반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순서는 채소, 반찬, 밥 순서로 거꾸로 채워 넣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루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추천합니다. 채소는 식후 혈당을 낮추고 천연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으며 항암 효과가 있고 장이 편해지고 독소 배출 및 혈액 순환을 도우며 비만을 치료해 줍니다. 채소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끼니 때마다 무조건 채소 한 접시를 놓고 먹고 직접 채소 요리를 도전해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몇몇 과일과 채소는 조리하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거꾸로 식사법 세 번째는 비탄수화물 음식을 이탄수화물 음식을 일만큼 먹는 2일 비율로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최대한 덜 먹고 반찬으로 이를 채우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네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에피타이저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위해서 장으로 보내는 데에는 최소 5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과일 한두 조각이나 당근 등의 채소를 씹어 먹으면서 장을 깨우고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저트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으므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가짜 배고픔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가짜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심리 통장을 채우라고 하는데, 심리 통장이란 것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뤄낸 즐거움을 적고 체감하고 즐기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기쁨, 즐거움, 긍정적 감정을 심리 통장이라 붙인 노트에 적고 잔고가 쌓이는 것을 즐기라고 하죠. 그리고 넛지를 활용해서 식사 통제력과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배고픔을 견뎌보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라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7에서 9컵 이상의 물을 마시라는 것인데, 이는 몸이 식욕과 갈등을 혼동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배고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을 최소한으로 마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데 좋고 몸의 부종을 줄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또 저자는 단백질 호르몬인 렙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물질 대사와 행동을 포함한 에너지 섭취 및 소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렙틴인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고도 비만이나 당뇨병을 유발하기 쉽다고 하죠. 그래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어서 렙틴의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 천천히 꼭꼭 씹어먹기, 과식과 폭식, 간식 금지 등을 통해 양질의 렙틴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합니다. 배고픔을 줄일 수 있도록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서 탄수화물 중독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인슐린 과잉 분비, 불안과 스트레스 유발 등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그렇기에 고혈당 음식을 최대한 멀리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끊기 어렵다면 다른 탄수화물로 바꿔보는 것도 권합니다. 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크게 낮은 현미밥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는 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체중 감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도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과 체중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살을 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 대신 거꾸로 식사법이 중요한 이유는 살찌는 원인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먹는 방법만 안다면, 또 잘 따르기만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체중 조절의 고통, 식욕 참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거꾸로 식사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첫 번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칼로리를 정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루 평균 섭취량인 2200kcal에서 10% 정도 적게 잡으면 일일 권장 섭취량으로 볼 수 있는데, 저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더 낮은 섭취량을 요구합니다. 만약 사무직이라면 몸무게 1kg당 25에서 30kcal 정도가 적정 칼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가급적 50% 이하로 유지하고 부족한 열량을 단백질 섭취로 채우고, 이러기 위해서는 매끼 한두 접시에 채소 반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순서는 채소, 반찬, 밥 순서로 거꾸로 채워 넣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루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추천합니다. 채소는 식후 혈당을 낮추고 천연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으며 항암 효과가 있고 장이 편해지고 독소 배출 및 혈액 순환을 도우며 비만을 치료해 줍니다. 채소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끼니 때마다 무조건 채소 한 접시를 놓고 먹고 직접 채소 요리를 도전해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몇몇 과일과 채소는 조리하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거꾸로 식사법 세 번째는 비탄수화물 음식을 이탄수화물 음식을 일만큼 먹는 2일 비율로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최대한 덜 먹고 반찬으로 이를 채우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네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에피타이저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위해서 장으로 보내는 데에는 최소 5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과일 한두 조각이나 당근 등의 채소를 씹어 먹으면서 장을 깨우고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저트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으므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가짜 배고픔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가짜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심리 통장을 채우라고 하는데, 심리 통장이란 것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뤄낸 즐거움을 적고 체감하고 즐기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기쁨, 즐거움, 긍정적 감정을 심리 통장이라 붙인 노트에 적고 잔고가 쌓이는 것을 즐기라고 하죠. 그리고 넛지를 활용해서 식사 통제력과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배고픔을 견뎌보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라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7에서 9컵 이상의 물을 마시라는 것인데, 이는 몸이 식욕과 갈등을 혼동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배고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을 최소한으로 마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데 좋고 몸의 부종을 줄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또 저자는 단백질 호르몬인 렙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물질 대사와 행동을 포함한 에너지 섭취 및 소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렙틴인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고도 비만이나 당뇨병을 유발하기 쉽다고 하죠. 그래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어서 렙틴의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 천천히 꼭꼭 씹어먹기, 과식과 폭식, 간식 금지 등을 통해 양질의 렙틴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합니다. 배고픔을 줄일 수 있도록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서 탄수화물 중독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인슐린 과잉 분비, 불안과 스트레스 유발 등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그렇기에 고혈당 음식을 최대한 멀리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끊기 어렵다면 다른 탄수화물로 바꿔보는 것도 권합니다.
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크게 낮은 현미밥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는 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체중 감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도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과 체중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